민주당 1인 1표제 이거 당무위원회는 통과했는데 중앙위원회를 통과를 못해서 일단 뭐 12월 5일인가요? 그렇게 좀 미뤄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의 좀 위상이 조금 뭐 흔들리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이거 뭐 그냥 통과 의례 정도로 조금 연기해서 보완해서 어차피 통과될 거니까 큰 문제 없다 뭐 이런 평가, 약간 결이 다른 평가인데 김준일 평론가는 이거 어떻게 봅니까? 위상이 흔들린다라는 표현보다도 생각보다 빨리 정청래 대표가 칼을 꺼내 들어 뽑았고 예 그거에 대해서 반발이 지금 공식화됐다. 그래서 그냥 권력투쟁이 이제 물밑에 있던 권력투쟁이 수면 위로 이제 공식화돼서 올라와서 이제 진행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권력투쟁에 있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야 각자 선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가 옳다 그러다 하지만은 뭐 그냥 평론가적인 입장에서는 권력투쟁은 그냥 권력투쟁이에요. 누가 옳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정청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류의 권력투쟁을 여러 번 봐왔지만은 가장 이례적인 거는 대통령 취임 6개월도 안 됐는데 여권에서 권력투쟁이 시작됐다라는 거. 이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거는. 그런 정도로 우상호 정무수석이 한 것처럼 뉴노멀이고 이게 아까 전에 이재명 학습 효과, 이재명의 얘기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권리당원, 당원 주권 시대 뭐 이런 거에 하면서 권리당원의 길을 강화를 하면서 본인의 지배체제를 강화한 게 이재명 대표고 그거를 지금 정청래가 그대로 학습을 한 거잖아요. 답습을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이 얘기를 1인 뭐 이제 당원과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를 1대1로 등가로 한다라는 것도 이재명이 했던 거다 이거. 이재명 대표가 주장이었던 거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으면은 험한 일들도 이제 벌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보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예, 그러니까 더민주혁신회의도 지금 공개적으로 어쨌든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목숨 달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공천이든 아니면 이 개파의 목숨이 달린 일이면은 대놓고 이제 험한 일들이 벌어지겠다. 이게 정청래 대표도 이제 일종의 학습을 했는데 오답인 게 그때 이재명은 자기 위에 누가 없었어요. 야당이니까 야당 대표가 그 당에서는 1, 2등인데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뭐 또 여당이니까 사정 정국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저는 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분당 이야기들도 하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상황을 보면은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도 그랬었잖아요. 김어준 씨가 인천에서 엄청 큰 행사를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고 그리고 정청래 당시 후보는 갔는데 박찬대 후보는 가지 않았어요. 일정이 있었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믿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친명계는 박찬대 그리고 말하자면 친문계 민주당의 원래 주류는 정청래가 아니냐. 그거를 김어준 씨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니 잊혀지고 싶다더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는 유튜브 소통을 하겠다. 근데 그 유튜브의 댓글들이 좀 안 좋은 민주당 당원인 것 같은데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1인 1표제 관련해서 당에서 최고위를 하는데 이현주 의원이 최고위원으로서 정청래 대표 앞에서 대놓고서는 뭐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현주 의원은 민주당의 작년에 뭐 인재영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들어갈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영입을 했다고 하고 그렇다면 이현주 의원이 그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가 결국에는 정성으로 넘어서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오늘 이제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짜증도 많이 날 것 같고 이 1인 1표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저는 민주당에서 보는 게 중앙회의를 일주일 미뤘잖아요. 그래서 12월 5일에 하기로 했는데 이게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12월 3일 전후로 저희 당에서 뭔가 메시지 나갈 것 같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는 것들. 네. 그러면 그게 며칠은 간단 말이에요, 이슈가. 그 이슈에 묻어가려고 12월 5일로 잡은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그렇게까지 생각이 생각했군요. 네.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이러한 개파 갈등이라는 것은 포스트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딱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뭐 더 강화될 수밖에 없겠다, 더 격렬해질 수밖에 없겠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대표 시절에 그런 얘기를 쭉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를 볼 때 속도라든지 그리고 그 고삐를 또 누가 쥐느냐 이런 것에 있어서 사실은 대통령실과 당이 좀 적절하게 얘기를 좀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이제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검찰개혁도 마찬가지고 1인 1표제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실상 이런 흐름으로 내년 8월 달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하는 문제까지도 그리고 나아가서 그 이후에 대권 플랜까지도 지금 정청래 대표가 내다보고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친명 쪽이나 이쪽에서 좀 그런 생각이 조금 더 이제 수면 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쟁점이 이제 1대1로 만드는 거에 너무 이제 과하게 꽂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당대표 뽑는 선출에 영향을 주는 거 맞는데 당장 지방선거에 지금 영향을 주는 것들이 그 광역 그리고 기초 비례대표가 있잖아요. 지방 의원들도. 당원들이 뽑게 하자는 거. 그거를 이제 100% 권리당원 투표로 한다. 이거를 원래 그 지역, 그러니까 시도당 위원장, 뭐 상무위원 이쪽에서 뽑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도 들어가 있고, 뭐 이제 평소에 열심히 하던 사람도 주고, 뭐 거기서 개파 안배도 있고 막 그랬을 텐데, 이거를 이제 권리당원한테 100% 뽑게 하는 거는 이제 뭐 장단점이 있는데 인기 투표가 되고 얼마나 유튜브 많이 나가서 그렇게 되느냐 이제 이게 그거가 될 거 하나. 그리고 그 지역의 후보자들도 4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예비 경선을 하는데 이거를 그 동안에는 서류를 보고 그러니까 상무위원들, 시도당 위원장들이 판단을 했던 거를 이것도 100% 경선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도당 위원장들을 전부 힘을 빼는 거예요. 다 물먹인 거죠. 다 물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 임명했느냐? 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시도당 위원장들이 다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물먹이고 근데 당원 주권 강화야. 당원 주권 시대야.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말을 못 하고 그래서 다들 뭐 더민주혁신에도 그렇고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우리가 고려할 게 많다. 말은 이제인데 걔네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뱉어놓은 말들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도 맞고 그런데 명분은 정청래한테 이미 있고 그러니까 이대로 통과될 거예요. 약간 조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정청래의 싸움은 예전에 1990년에 있었던 민자당 이런 게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민자당 내부 그러니까 투쟁이요? 3당 합당을 해서 이제 민정당하고 통일민주당하고 이제 다 3당 그 김종필 이제 그때 자유민주연합이에요. 그때 신민주공화당. 신민주공화당이죠. 그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그때 의석수가 민정당이 127석이었고요. 그때 통일민주당이 59석이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됐어요, 사실은.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YS가 정치투쟁을 한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당 총재를 했을 때니까 총재는 노태우였고 수석 최고위원, 수석 대표위원이 이제 이 김영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박철원이라는 육공의 황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영삼이 당을 장악하지 못하게 엄청나게 내부에 그 권력 투쟁이 벌어졌는데 59석을 가지고 있던 YS가 다 해치고 이게 했단 말이에요. 굳이 완전 똑같지 않지만 대입을 해보자면은 노태우는 이제 이재명이고 그리고 YS는 지금 정청래고 박철원은 누구냐? 김민석이다. 예. 그러니까 이 정권의 2인자. 지금 그 더 다수의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정청래가 지금 칼을 빼들었어요. 조기에 칼을 빼들고 지금 권력 투쟁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온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 아주 진지한 비유입니다. 이 강준혜 대변인은 이 정청래 대표의 그 연임 시나리오가 실제로 마크에서 가동되고 있다라고 봐요? 당연하죠. 뭐 본인
일단은 뭐 당대표로서의 맛을 봤는데 너무 짧잖아요. 이재명 대표 남은 기간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는 맛보기인 거고 결국에는 총선에서의 공천권을 행사하고 싶다는 게 본인이 뭐 대권을 생각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내 사람들을 완전히 다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친명계가 이만큼 반발하는 거는 자기네가 작년에 해봤거든요. 작년에 총선 과정에서 친명계들을 넣기 위해서 친문계들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하위 10%, 20% 줬었던 이런 걸 통해서 더민주혁신회의가 원래 원외 조직이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대거 공천을 주면서 31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들어가자마자 이들이 국회 내에 최대 개파가 돼버렸어요. 그러고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 탄력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이제 내년에 만약에 그 대표가 다시 됐을 때는 비슷한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본인들이 그때 찍소리 못하고 죽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친문계가 작년에 그런 식으로 한번 칼에 도난질 당했다고 끝낼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튜브까지 시작을 하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뭐 하여튼 예전에 친문계 의원들이 다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신경 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했던 게 있으니까 더 신경 쓰이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정청래 대표 이런 부분이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연임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지금이야 그렇다 쳐도 만약에 내년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해서 공천권을 쥐게 되면 권력의 축 자체가 어쨌든 당 쪽으로 정청래 대표 쪽으로 상당히 기울 가능성이 크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상황이 원치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어쨌든 그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대로 가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리고 사람도 정청래 대표에 맞설 만한 사람을 그럼 내보내는 그렇다고 또 노골적으로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거의 둘 중에 하나 누가 지든 간에 큰 후폭풍을 맞은 건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본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골머리예요. 지금 골머리. 머리가 그러니까 없다. 이제 이게 대통령 임기가 한 절반 정도 지나고 뭐 한 최소한 절반, 최소한 절반은 지나야지 나도 이제 후일도 도모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1년, 그러니까 반년도 안 됐어요, 아직.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라고 해봤자 1년이에요. 그럼 남은 임기 4년인데 최소한 그러니까 레임덕이라는 게 쉽게 밑에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건데 행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은 말을 듣겠죠, 당연히. 그런데 당에서는 말을 안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 누가 공천을 줬고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당선되는지를 다 봤으면은 이제 뭐 눈치는 보겠지만은 정청래 쪽으로 쓱 이제 그쵸. 그게 이제 지금 약간 박지원 의원이 약간 제가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김인석 총리가 서울시장도 안 나오고 당대표도 안 나온다더라. 권노갑이 들었다. 그러니까 총리실에서는 아니라는 거야.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완전히 그건 아닌데 박지원 정청래 연대설이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박지원 의원은 지금 줄을 엄청 타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이 항상 하는 거 보면은 본인의 그 목표가 있어요. 발언들이 항상 옳은 얘기를 하는 경우보다 필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회의장에 꽂혀 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제가 전에 듣기로는 정청래 대표한테 좀 반농담식으로 국회의장 하는 거 좀 도와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주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아니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은 저 당대표한테 좀 도와주셨어야죠.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야, 내 호남표 없이 당대표 됐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와 지지자들의 지금 그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묘하게 그런 이제 발언들이 이제 나오시면 약간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기류가 쫙 흘러가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문제는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는 크게 보면은 그 특히 당정 관계에 있어서는 사정권과 공천권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공천권은 근데 지금 당원들한테 거의 다 줘버린 상황이고 그렇죠. 사정권은 검찰 해체해버리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검찰이 있기 때문에 사정 정국으로 근데 정청래를 수사할 수는 없고 뭐 다른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치 개혁의 명분을 해서
뭐 개헌이라든지 아예 전국을 다른 방식으로 조금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할 가능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권력 투쟁의 화신 이재명이 이거를 그냥 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뭔가를 하기는 할 거예요. 뭔가를 할 텐데 아직은. 근데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뭐를 지금 뾰족히 해야 되겠다라는 게 회의석상에서나 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직은 나온 정도는 아니다. 지금 워낙 지금 뭐 할 일이 많으니까 시간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당과 그 정의 사이가 뉴노멀이라고 합니다만 대통령 순방 갈 때마다 계속 사고를 치고 있잖아요. 뭐 대통령 뉴욕 갔을 때, 유엔 총회 갔을 때도 그때 갑자기 그 뭐죠?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을 부르고 그때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근데 또 당 지도부랑도 얘기 안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서 문제가 됐었고 이번에 대통령 순방 갔던 거는 저는 기사를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맨날 막 1인 1표제 민주당에서의 지금 권력 다툼 이제 12월 3일 정도 되면은 또 민주당에서도 최고위원들이 지자체장 나갈 사람들 사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5명이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데 이게 5명 다 사퇴해버리면 어떡할 거냐. 지금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짜증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고 했는데 4천 안팎에서 뭐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모습들 여러 가지로 경제라든지 정치 이런 게 딱 풀리는 것들이 없거든요. 부동산도 지금 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당에서 이거를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당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굉장히 좀 화가 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고 그때 우리 추석 때 보면은 추석 전후로 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본인 등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좀 신기한 게 이번 정부처럼 총리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이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뉴노멀. 네, 진짜 뉴노멀인데 뭐 이분들이 정말 매일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유튜브도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뉴미디어와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저는 곧 정무수석 정도는 다시 한번 언론에 나서게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요거 대부분 다 동의하는데 이제 관점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마다 당대표가 뭐 사고를 친다, 뭐 법사위원들이 사고를 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은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하는 거야. 뭐 누구 편드는 게 아니라 뭐 옳지 않다 내가 보기에는 그냥 원래 사무적인 해석이다. 하던 대로 하는 거다.